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아, 내가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바로 그 최고점 매수에 대한 공포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만 골라서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쫄딱 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존입니다. 존은요, 우리처럼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돈을 모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투자를 하는 족족 최악의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는 거였죠. 자, 존의 투자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생 모은 돈을 S&P 500 지수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바로 직전 17,000달러 넣자마자 시장이 마이너스 20% 폭락하고요. 좀 잠잠하다 싶더니 2000년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 78,000달러 넣으니까 2년 동안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55,000달러를 넣었는데 또 50% 이상이 날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12만 달러를 넣었더니 두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34%가 찍힙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신이 넌 안 돼 하고 찍은 수준 아닌가요? 자, 이렇게 매번 최악의 타이밍에만 투자한 존. 당연히 빈털터리가 됐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계좌를 열어보니까요. 무려 1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이 훌쩍 넘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비결은 정말 단순한 단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시장이 폭락해도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버틴다 이거였어요. 이 단순한 결정 하나가 그 끔찍했던 불운을 말 그대로 성공신화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존의 성공이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원칙 덕분이었는데요. 첫째는 장기 보유, 그리고 둘째는 S&P 500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잘 분산된 지수에 투자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사느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느냐, 바로 그 시간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존 대단하다. 근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매번 반토막 나는 걸 견디는 거, 이거 보통 멘탈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존의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요? 좀 더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적립식 투자, 영어로는 DCA라고 하죠. 이건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매달 월급날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끄고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전략들을 한번 맞붙여 볼까요? 먼저 존의 방식, 매수 후 보유. 이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와, 심리적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반토막 나도 버텨야 하니까요. 반면에 적립식 투자, DCA는 타이밍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그냥 기계처럼 사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물론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강세장에서는 한 번에 크게 산 사람보단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가치 평균 투자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공격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좀 복잡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해서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죠. 결국 보세요. 존의 방식도 성공했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DCA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마음 편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존의 성공에는 어떻게 투자했냐? 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투자했느냐 하는 거죠. 왜 하필 S&P 500이었을까요? 만약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결과가 같았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코스피와 S&P 500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걸 비유하자면 코스피는 특정 과목만 엄청 잘하는 특기생 같아요. 반도체 같은 수출 주도형이죠. 경기를 많이 타고요. 반면에 S&P 500은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모범생에 가깝습니다. 기술, 헬스케어, 금융 아주 잘 분산되어 있고
전 세계 혁신을 이끌어가는 안정적인 시장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주도 산업만 봐도 코스피는 반도체, 제조업 중심인데 S&P 500은 기술, 헬스케어가 이끌죠. 시장 성격 자체도 코스피는 신흥시장이라 변동성이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S&P 500은 선진시장이라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딱 보입니다. 보세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이 연평균 11% 성장할 때 코스피는 6%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10년 이상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에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 숨겨진 게임 체인저는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면 환 노출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화와 달러 가치 변동에 내 투자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면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강해지죠. 그럼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이 좀 떨어져도 달러 가치가 오른 것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보험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세금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해요. 미국 주식으로 번 돈에는 22% 세금이 붙습니다. 너무 많은데? 싶으시죠? 하지만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본 공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만약에 A 주식에선 돈을 벌고 B 주식에선 손해를 봤다면 이걸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에만 투자했던 존, 결국 104만 달러를 만들었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존이 그 똑같은 돈을 타이밍 재지 않고 그냥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무려 208만 달러,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그저 꾸준히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더 강력한지를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투자는 운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국 운을 이기는 건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원칙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투자의 진짜 핵심은 언제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사모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투자법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